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성장주, 기술 성장주 위주로 좀 순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지금의 시장에 대한 중심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도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캐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장기 프로젝트, 첫 번째 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전망이 밝은 거에 대한 기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나가는 건데, 그 첫 번째로는 자, 여기 검색창에 제가 초록창에다가 좀 검색을 해놨어요. 뭡니까? 바로 폐배터리. 네, 여러분,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사실 연초에는 좀 테마적인 부분으로 갔고, 지난주에 이제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시장,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열풍을 좀 불어오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폐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첫 번째 장기 프로젝트, 코드블랙의 장기 프로젝트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 흐름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서 그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수혜 기업들 있잖아요. 향후 이 폐배터리에 대한 커지는 시장을 누가 과연 선점해서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업들 몇 개를 추려서 그래서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기업 분석하면서 업데이트 되는 거를 다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러한 이런 프로젝트성으로 첫 번째 폐배터리가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전체 흐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블랙TV 첫 번째 장기 산업 분석 프로젝트, 바로 대망의 첫 번째 폐배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큰 흐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기업들 딱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분석 영상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진다, 스토리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친환경에서 친환경으로, 그쵸?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이제 배터리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터리가 영구적인 거예요? 아니죠. 수명이 있죠. 수명이 다해서 그럼 요거를 배터리가 정말 폐기물로 그냥 버려지느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걸 추출하면서 좀 폐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에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좀 제가 좀 짜봤고요. 자, 결국 수명을 다한 배터리는 친환경적인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로소 친환경을 완성한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기후위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내연기관 차도 없어지고, 내연기관이 이제 향후 2030년 그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격동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자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장 큰 기후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쉼없이 달려왔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에 따른 이제 실적 추정치를 반영해서 어쨌든 2차 전지가 관련됐고, 자, 그러면은 친환경적이라 각광받는 2차 전지는 이렇게 주기가 끝나 수명이 다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비로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개념이 좀 등장하게 된 건데, 그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코로나가 또 불러온 게 뭡니까? 우리 세계에서 다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온 게 공급망 개편. 원자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이렇게 보면 더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긴 해요. 밸류 체인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가 또 하나의 이런 공급망 개편에 있어서 키가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도는 당장은 물론 이전에 배터리에 대한 수명 교체 시기가 도래하긴 하지만, 대량의 교체 시기가 발달을 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이 산업에 대한 플로우를 저와 함께 보면서 투자 시기를 같이 좀 체크하고 찾아 나서서 추적해서 잡아가자에 대한 게 바로 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프로젝트가 될 거고, 장기적으로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와 함께 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만들어 나간 거에 바로 이 첫 번째 장기 프로젝트 페베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차전지주의 흐름을 잠깐 이제 셀업체, 그 다음에 솔직히 셀업체를 뛰어넘는 슈퍼을이라고 볼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이 앞장서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키 맞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흐름을 따라오는 게 페베터리 업체 될 거다. 그리고 이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라든지 어찌됐든 배터리 만듦에 있어서 이 후방에서 나오는 이 페베터리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 원자재를 조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주자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그 오는 시기를 고려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예를 들어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수명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버려. 그럼 이게 친환경은 아닙니다. 뭐 여기서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요거에 대한 그냥 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좀 LFP가 이렇게 해요. LFP가 뭐 값싸고 뭐 그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했잖아요. 저렴한 데는 여기서 다 쓰잖아요. 뺄 게 없어요. 뺄 게. 뭐 여기서 철을 뺍니까? 철 얼마나 된다고? 그쵸? 뺄 게 없습니다. 이게 리사이클링 안 되고 버려지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하이니켈 우리나라 배터리인데 순환경제죠. 원료를 조달해서 이제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유통해서 소비해서 여기서 수명이 다해서 수거를 해. 그러고 나서 재활용을 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전지에 대한 사용 증가량, 이거는 약간 교보에서 좀 자료 발췌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찌됐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미국이 지금 올해 전기차 시장 침투율 내연기관 대비 한 10% 정도예요. 근데 목표치가 지금 2032년, 30년까지 67% 정도 로 이제 상향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다라는 건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기하급속으로 2차전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를 그냥 해마다 이렇게 증가세가 넓어지는 거를 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도표로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발췌해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그에 따른 이제 이 전기차 성장에 발맞춰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 역시나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직관적으로 도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역시나 리사이클링 관련이고, 리사이클링 적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그 기후 친환경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초 원료를 조달해서 만드는 것보다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도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지난 이제 EU 유럽이랑 그다음에 미국 IRA 법안에 관련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비중 등에 대한 건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온 거를 업데이트할 거고, 이거는 지난 7월 정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차원에서 좀 제가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핵심 광물 수거,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 및 수거율 제시, 리튬은 뭐 요 정도, 코발트 요 정도, 그냥 탄소 발자국, 그리고 뭐 배터리 여건제도 해서 뭐 이렇게 사실상 재생 사용, 재활용 의무 이런 부분이 좀 공식화돼서 이제 법안에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폐배터리는 성장이 명확한 산업이다. 이렇게 좀 포커스를 두고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또한 핵심 광물 요건에 대해서 어쨌든 배터리를 구성하는 광물들 중 미국 또는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했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의 비율이 정해진 비율 이상을 충족해야만 성립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면 뭡니까? 그럼 미국 내 자체 생산이죠. 그 미국 자체 내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진행되는 기업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FTA 체결된 국가라든지 미국과의 동맹, 그러니까 그때 궁금한 개편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단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 참고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이 되겠죠, 사실. 산업적인 부분은 제가 뉴스플로어라든지 추가적인 법률에 대한 부분 뭐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면서 나가면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서 무엇을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뭘 투자해야 되는데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에 대한 주요 기업들 이렇게 보실 텐데,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이디어를 찾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부분, 혹시나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이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망의 어쨌든 첫 번째로는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세비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포스코랑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에코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지금 IS 동서가 건설인데, IS 동서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인선 ENT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좀 강점이라는 게 애초에 페베터리 아니라 폐기물 업체를 좀 지분을 보유하면서 좀 갖고 있는데, 그럼 요거를 또 활용할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어쨌든 뭐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갖고 있고, 다만 지금 주가 차원에서는 IS 동서가 아무래도 기본의 이제 건설적인 부분에 대한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적정에 대한 그 밸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관심 갖고 볼 만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전반적인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는 중심을 두면서 기업 분석을 제가 좀 하나씩 좀 해 나갈 거다 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포스코, IS 동서, 포스코 홀딩스죠. 그러면은 IS 동서,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그리고 뭐 이거 페베트리 관련 검사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에이프로, 그리고 고려양까지도 약간은 좀 올라서고 있긴 하죠.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보면은,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현재의 뭐 처리수에 대해서 보자면, 성일하이텍은 지금 전처리약 한 13만 톤, 후처리 2만 1000톤 해서 황산니켈, 전해니켈, 황산코발트, 탄산리튬, 황산망간, 전해구리, NCM 복화객 등 굉장히 다양한 원재료를 페베터리에서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사실 성일하이텍이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정말 페베터리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포스코랑 에코프로는 하나의 수직 계열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밸류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페베터리 관련된 밸류만 생각을 하자면은 사실상 좀 1순위로는 성일하이텍 지속도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성일하이텍은 지금 당장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거 하나가 바로 500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잠재적으로 좀 일단은 해소를 해 나가야 될 물량이 많은데, 요거를 한번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추가 체크하면서 안내 드릴 거고요. 지금 세비캠에 대해서는 사실 LG엔솔 향이긴 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최근에 뉴스 관련돼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뭐 탄산리튬 등 해가지고 처리되는 주요 뭐 어쨌든 뭐 페베터리에서 우리가 활용할 만한 그런 원재료를 좀 추출한 게 있는데, 근데 세비캠에서 지금 하나 붙는 거는 계속 어디 뭐 인수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누군가가 최대주주 혹시 지분을 좀 사가지고 얘를 좀 품을까에 대한 것도 약간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약간 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포스코는 이런 리사이클링은 제가 포스코 홀딩스에서 한번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한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게 바로 기존의 베이스가 깔린 게 철강 쪽이죠. 시크니컬 쪽 철강 베이스에다가 뭡니까, 리튬, 광산, 염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리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스코는 이렇게 수직 계열이니까 정말 그냥 페베터리 관련으로만 좀 체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요거는 개인 좀 빼내서 볼 거고, 그리고 IS 동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된 업체 또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오히려 그 시장을 잠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이점에 있을 수 있다. 다만 주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악성 매물 해소될 게 필요하다. 요거는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역시나 좀 포스코와 동일하게 좀 어떻게 보면 양극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좀 구축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것도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아이디어를 얻자면은 원래 지금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LG 에너지솔루션 제외한 SK온, 삼성 SDI에 공급을 합니다. 근데 폐배터리를요 LG 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조달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양극재 대형 공급 관련된 게 아마 LG엔솔 쪽으로 하나가 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 썰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 체크해 볼 거고, 그럼 여기서 딱 결과가 나오죠. 전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거는 이제 성현하이텍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찾아 나설 거고, 그럼 IS 동소도 좀 찾아 나설 거고, 왜냐면 IS 동소가 포스코처럼 이제 철강 밸류에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의 밸류를 받으면은 좀 더 강하게 좀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건설에 대한 밸류가 깔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랑 포스코는 약간 수직 계열의 개념으로 좀 지주사 개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요거는 좀 독단적으로 좀 이어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서 이제 코스모아까지 이제 어쨌든 코발트 쪽이니까 얘도 좀 강하니까 코스모아 요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우리가 한번 장기 추적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분 업데이트할 거 업데이트하면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지금 구독해주신 분, 그 다음에 추후 좀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코드블랙 이제 TV 구독자가 되신다면은 함께 한번 폐배터리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와 함께 혼자 장기 투자하는 건 외롭습니다. 그쵸? 그래서 함께 한번 나가보자고요. 저도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물론 저희 채널이 이것만 아니라 제가 현재 시장 트렌드라든지 수익 관점, 그 다음에 이슈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안내 드리니까 그 부분도 병행해서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의 지금 당장 시장에서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그런 트렌드 등을 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장기의 첫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한번 폐배터리 저와 함께 오랜 기간 한번 저 한 2, 3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 기업들에 대한 기업 분석 간단하게 또 핵심만 짚어서 안내 드리는 영상 추후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